서해안에 이런 인공 구조물을 그냥 막 설치하는 겁니다. 왕이를 만나가지고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서해 구조물을 없애달라 그러면 없애겠습니까? 안 없애겠죠 뭐. 힘이 정이니까. 중국의 상청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정의가는 힘이 정이다 이야기죠. 힘이 없으면 그냥 막 패는 거다 이런 거죠.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중국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중국을 아주 잘 아는 여기에 유광종 소장 반중 정서를 부르는 하류 이미지, 이 하류 이미지를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하류 이미지.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찬찬히 잘 적어놨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영화 가운데 하류 인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밑바닥을 전전하며 성공에 다가선 한 사람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하류는 물 흐름의 한 구간이란 단순한 뜻 외에도 사람의 비천한 지위도 함께 일끓는다. 사람뿐만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맨 아래가 하구류인데 그것을 줄여가 아마 하류다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중국 전문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상의 공산당 집권층은 전제 정치에 집착하고 그 아래 두꺼운 관료층은 부패에 절어 있고 지식인층은 그들에게 아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밑바닥 대중은 통치층이 펼친 국수주의에 빠져 자기 문제를 성찰할 줄 모른다. 중국의 요즘 풍경이다. 중국 전문가답게 두세 문장으로 현재 중국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네요. 최상층은 전체주의 체제에 이런 몰입하고 관료층은 여러분들 부패에 절어 있고 하류층은 여러분들 그냥 국수주의에 절어 있는 이게 여러분 중국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상중화 세구류가 전부 만류화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 이 이미지를 보고 난 데는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라는 것이 적응적인 거 아니고 그냥 문화에서 나오니까. 중국에는 원래 정의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개념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거죠. 이게 삼국지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서 지구촌에는 반중 정서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생산력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중국이 먼저 깊이 고민하며 다뤄야 될 나라와 국민의 수준 문제다. 하류가 있죠. 이제 중국을 오랫동안 연구한 유광종 소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만류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은 참 세월이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오래 걸리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보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좋아진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불법 체포 구금 구속 영장 발부 수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 이렇게 노출된 거죠.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법을 어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 이런 꺼리낌이 없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서부지법이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전부가 정치적 이득에 이런 매몰돼 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가 이런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조선 사람 모습인 겁니다. 그게 원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복 입고 경제성장도 좀 되고 해가지고 세계 10위 교역권까지 올라서 나라가 좀 바꿔진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패한 겁니다. 자기 나라 이름 경찰서에 뭡니까 중국 사람들 채용하지 않나. 자기 나라 이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 서작하겠습니다. 한족처럼 생긴 여자가 대통령 탄핵 TF 여러분들 공보관이지 않냐.
한국사 이름 어두운 그림자 그대로 다 드러난 겁니다. 법은 그냥 형식이고 이러면 장식인 겁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될 수 있으면 전부가 다 깔아뭉갤 수 있고 여러분들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목격한 거지. 그게 한국 사람들 실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안병직 교수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민족의 원형이란 게 있어 가지고 용수철과 같아서 여러분들 일정 조건 하에서는 용수철을 누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그냥 용수철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순식간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거에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하류 이미지는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역사적으로 정의나 공정이라는 개념을 찾기 힘듭니다. 그냥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 살아남는 법이 가장 우선되어 온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하류 이미지와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류 이미지 바로 그곳에 중국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록스리한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당신 생각이 어떠냐 내 생각은 이런 건데 말씀하신 중국의 하류 이미지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관점은 흥미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와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생존과 승리를 우선시하며 형성되어 왔다는 점은 실제로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개념이 서구적 관점에서처럼 중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의 실용주의와 권력 중심적 사고가 뚜렷했던 사례 이러한 특성이 현대 중국 사회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류 이미지, 하류 이미지는 출발부터 정의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공정이라는 것이 서구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이제 챗GPT가 이런 글록스리가 좀 긍정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존 전략이나 적응력은 뛰어날 수 있다 이야기죠. 점진적으로 변하겠지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죠.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던져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문화와 사회 근간의 생존과 승리가 핵심적인 가치를 자리 잡기 때문에 공정, 정의, 관용, 배려 같은 가치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 센 놈이 최고인 겁니다. 이기면 장땡이고 그런 시각을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서구 국가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국하고. 공정이란 개념도 서구적 의미의 절대적 정의보다도 권력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쪽에 붙다가는 그냥 뭐 나라를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자, 여러분 오늘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술 문제 좀 다루고 선거 문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술 문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